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 날씨 아이 속 스토리적 의미와 메시지에 대해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날씨 아이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재난 러브 코미디 영화라기보단 비판적 그리고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영화이죠. 영화 속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 일부가 드러나는데 작중 출연하는 거의 모든 어른들은 주인공에게 불친절합니다. 물론 딱 봐도 가출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이상하지만 이 작품은 어른들의 불친절함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의 초반부 배의 간판 위에서 넘어질 뻔한 주인공을 구해준 스가 케이스키 씨도 이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호의를 요구하였고 그 후 시간이 지나서 도쿄에 도착했을 때 인터넷 속 사람들도 친절한 답변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건물 안에서 앉아서 자고 있던 도중 이때도 호다카에겐 그가 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불친절함이 돌아오죠. 이렇게 주인공이 만난 여러 어른들을 통해 현대사회가 가진 타인에 대한 불친절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동시에 스토리가 진행되며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더욱 부각하였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며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어른들이 그에게 불친절했지만 유일하게 호의를 건네준 인물은 바로 그와 비슷한 나이대인 작중 여주인공 희나였습니다. 여기서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부각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불친절하며 설령 친절하더라도 그 친절에는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이란 단어를 사회로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작중 조연인 스가 케이스케 씨는 얼핏 보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냥 선인이라고는 보기 힘든 게 그 또한 다른 어른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구해주고 과도하게 돈을 뜯어내는 모습이나 호다카를 고용하여 마치 선심으로 그를 구원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월급 3만원에 집안일부터 잡무까지 다 하는 사실상 열정페이에 가까웠습니다. 즉 스가씨 또한 호다카가 가출 청소년이기에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평범한 어른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와 대조적인 인물로는 스가 케이스케의 조카 스가 나츠미가 있습니다. 나츠미의 경우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어린이를 동경하고 동시에 어른들을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영화 중반부 호다카의 사고방식이 점점 어른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젠 재미없어졌다라며 그에 대한 흥미를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魚に見えなくもないですけど記事にすれば稼げるかも。え、何それ。君だんだんケイちゃんに似てきたよ。え、つまんない大人になりそう。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 양육권 문제로 인해 호다카를 내쫓는 결정을 내렸을 때 현실을 선택한 케이스케에게 비난을 퍼붓게 되죠. さっき事務所にも警察が来た。これやるよ、退職金。もううちには来ないでくれ。小高君は追い出したって嘘でしょ。だから警察が来たんだぜ。ほんとダッサ超昭和。隣に座んないでくれます。彼氏が映る。はあ？ 이처럼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 아이를 통해 표현한 세계는 어린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세계에 가깝습니다. 여주인공인 희나 또한 그의 엄마가 병으로 인해 1년 전 죽었고 그의 아빠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속여가며 일을 해서 동생을 위해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그녀를 나이를 속였다며 직장에서 내쫓고 심지어 유흥 쪽 일까지 설득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신카이 마코토는 어른에 대한 혐오를 사회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습니다. 날씨 아이 속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는 재난 3부작에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며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날씨 아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주된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신님이 노하셨고 그로 인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가 영화의 핵심 스토리였습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 회피만 하고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려는 인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중 희나는 하늘을 볼 때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인류가 아무리 기후변화에 대해 외면하고 무시하여도 그 문제는 더욱 심해질 뿐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그 책임과 대가를 맑은 아이라는 설정으로 희나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게 한다 라는 스토리와 동시에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시 되어야 하는가? 라는 아주 유명한 논제를 적용하여 소수를 생각해주지 않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초반부부터 결말까지 쌓아온 이런 각종 사회 문제들과 여러 갈등들을 두 개의 장치를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이라는 신분입니다. 호다카와 희나의 행동은 도저히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범죄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이기에 이런 행동이 정당화가 되며
어린이이기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마치 꿈을 꾸는 듯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연출을 통해 해결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꿈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처럼 날씨아이는 너의 이름은과 비교해서 상당히 몽환적이게 하지만 동시에 직관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 자체가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어린이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전개로 어린이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화적 허용으로만 사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는지 감독님은 한 개의 장치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총입니다. 이는 일종의 무리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꿈같은 전기로만 해결하기엔 영화가 너무 억지스러워지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엔 이들의 행동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신분은 곧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감독님은 이 총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마치 주인공이 슈퍼파워를 지닌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끔 하여 희나가 유흥업소에 끌려갈 때도 호다카가 여러 어른들과 대치하였을 때도 그에게는 총이라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물건이 있었기에 행동의 제약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영화의 평가가 내려가게 된 이유 중 하나이죠. 이들의 러브라인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다음 작품인 스즈메의 문단 속의 주인공들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막말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어떤 미소녀가 와서 맹목적인 선의를 건네주는데 이 정도면 사랑의 이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10대 소년소녀들이 거의 매일 붙어다니며 여러 사건을 겪었고 서로를 의지하였는데 이 정도면 서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이들의 애절한 러브라인이 영화를 더욱 감성적이게 만들었고 자칫 몰입도가 깨질 수 있는 장면에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그 지점을 대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적인 장면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되게 완곡하게 분위기를 꺾어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엮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화 후반부 결국 이들은 어린이를 동경했던 나츠미의 도움과 자신은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케이스케의 도움으로 세상의 형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이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 아닌 애초에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세상 자체가 미쳐있는 것이라며 희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날씨아이 속 가장 고점을 보여줬던 연출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호다카가 총을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작품이라곤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리고 격정적으로 표현한 장면인데요. 마치 사이버펑크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을 클로즈업하였고 그리곤 총을 격발하고 난 뒤 정적이 흐릅니다. 정말 이런 로맨스 판타지 애니에서 이 정도의 긴장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악과 구도, 작화를 동시에 활용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랜드 이스케이프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온 장면보다 그 전에 호다카가 문을 건넌 직후 나오는 장면이 더욱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위대함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마치 코즈믹 호러가 연상될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빌드업과 관계들 그리고 저희가 기억했던 모든 장면들을 한층 더 아련하게 만들어주었던 희나의 나이가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이 설정으로 인해 주인공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녀와의 헤어짐을 더욱 아련하게 느끼고 만남을 더욱 고대하게 만들었던 매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一つ確認しておきたいんだけどね。君と一緒にいて昨夜失踪した少女は天野ひな、15歳で間違いないね。ひなさんが15歳って18歳じゃなくてなんだよ俺が一番年上じゃねえか。せえな。 마지막으로는 날씨아이 연출 중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재난 3부작 통틀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였던 장면인 바로 경찰들과의 접전 장면입니다.
전개적으로 무리수이고 말도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연출 하나로 관객들을 납득시켰으며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젠 정말 영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총을 격발한 뒤 정적을 표현하였던 이때의 장면과는 반대로 약 3초간의 정적 후에 레드윈프스의 노래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가 흘러나오면서 정말 사랑이 어디까지 해결해줄 것인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가 느껴졌던 애니문학 선정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小高お前それひなさんのところに行かせてくれよ。何も持たずに生まれ落ちた僕 영화 날씨 아이는 개봉 시기와 여러 문제가 합쳐져 한국에서는 75만 명이라는 다소 처참한 성적으로 영화관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5년 만에 재개봉하는 것이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저 애니문학은 개인적으로 재난 3부작 중 가장 재밌게 봤으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고점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작품 내내 뿌려왔던 떡밥은 전부 회수되지 못한 채 끝났고 전개적으로 무리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사랑을 만들었고 사랑이 자연재해를 만들어버린 이 애니메이션 날씨 아이 스토리 해석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상 애니문학이었습니다.